단순한 재활용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버려지는 제품에 디자인과 활용도를 더해 가치를 높여 새로운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업사이클링의 시대. 환경과 가치, 아름답고 특별한 디자인을 추구하는 업사이클링은 재활용을 넘어 새로운 가치의 순환을 말하는데요. 무분별한 소비 문화 속에 병들어가는 환경과 그 안에서 가치의 재발견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업사이클링 현장을 만나봅니다. 천안시 서북구 한 청년이 버려지는 간판으로 명품을 만든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버려지는 간판으로 가방을 만들어 판매해왔다는 한장흠 씨. 그가 버려지는 쓰레기에 눈을 돌린 건 아주 단순한 이유였습니다. 주머니가 가벼웠던 시절 새 것이나 다름없는 간판 원단과 현수막이 쓰레기로 버려지는 걸 발견한 한장흠 씨. 돈 안 들이고 가방 만드는 법을 궁리하던 그에게 운명적인 발견이었지요. 처음에 좀 특이한 가방을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뭐가 없을까 하다가 이렇게 가는 도중에 간판을 버려지는 간판을 많이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생각해내서 이렇게 재활용 가방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원단을 공수해서 저희가 뭐 그런 오염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저희가 바로바로 세척을 하고 그다음에 그 원단을 부분 예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재단을 잘 해서 도시에서 흔하게 찾을 수 있는 간판 원단인 후렉스, 타포린 등의 소재를 주로 사용하는데요. 모두 열에 강하고 비, 눈도 견딜 수 있는 강한 내구성을 갖고 있어 특별한 소재를 찾았던 한장흠 씨의 생각과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검증된 소재와 디자인, 여기에 아이디어로 품질을 높여 친환경적이면서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버려지는 쓰레기가 그의 손을 거쳐 특별한 가방으로 재탄생됩니다. 장점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가격 면에서 일단은 무료로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최고의 장점이지 않을까. 재활용이다 보니까 제가 열심히 일을 한다면 그만큼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절감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손님들은 치지가 좋다 또는 예쁘다 그리고 특별하다 좀 개성 있게 자기만의 패션을 소화할 수 있게끔 예쁘게 잘 만들었다 우리나라에 하루 발생되는 폐기물은 2019년 기준 약 5억 톤에 달합니다. 건설 폐기물이 44.5%,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이 40.7%를 차지하는데요. 전체 폐기물에서 간판 원단을 비롯한 사업장 폐기물의 비중이 압도적입니다.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왔어? 신제품 나온 거야. 근데 얘는 예뻐가지고 방금 봤는데 시연이랑 같이 커플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글쎄. 뭔가 손 매면 예쁠 것 같은데? 예쁘네. 환경에 도움이 되는 제품이다 보니까 좀 더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고 주변 지인들한테도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환경에 도움이 되니까. 이 제품은 저밖에 못 들고 다니는 가방이니까 희소성 같은 걸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나 개성이 있으신 분들은 자기만의 개성을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쓰레기로 버려지는 간판 원단을 비롯해 자동차 시트, 텐트 원단 등 버려지는 산업 폐기물을 활용해 다양한 가방을 만들고 있는데요. 한장흠 씨는 더 나아가 사회에 이로운 영향을 주는 기업으로 성장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이 제일 목표고요. 그런 이렇게 천안시에 이런 버려지는 그런 산업 폐기물을 이용해서 그런 패션 의류를 만들어 많이 그런 소비자들과 같이 함께 소통해 나가면서
그런 사회적 청년 기업을 꿈꾸고 있습니다. 일찌감치 찾아온 무더위에 많은 사람들이 시원한 커피 한 잔으로 더위를 이겨내고 있는데요. 천안시 서북구에 위치한 이 커피숍도 커피를 찾는 사람들로 늘 붐빕니다. 한국인의 커피 사랑은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오히려 코로나19 속에서도 커피 섭취량은 늘었습니다. 이렇게 커피 한 잔을 추출하고 나면 갈색 가루라고 하죠. 이른바 커피 찌꺼기 커피박이 버려지게 됩니다. 온주라고 하거든요. 기본 사이즈로 하면 20g 정도가 기본 사이즈로 들어가요. 커피가. 거의 뭐 50잔에서 100잔 사이면은 그 사이로 해가지고 나오니까 꽤 나오죠. 가져가는 거는 저희가 소비하는 거에 한 70%요. 그리고 나머지 30%는 어쩔 수 없이 폐기 처분 저희가 하는 거죠. 이게 또 오랜 기간 보관할 수가 없는 거라서 이거를 오랜 기간 보관을 하려면은 그늘에서 통풍이 잘 된 곳에서 이렇게 잘 말려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할 경우 곰팡이도 슬고 이게 그래서 저희가 폐기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인 한 명이 1년간 섭취하는 커피량이 무려 512잔. 이로 인해 커피를 추출한 후 남겨진 커피 찌꺼기 50.28톤이 매년 버려지는데요. 이 커피 찌꺼기가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어서 와. 커피 찌꺼기 받으러 왔어요. 어서 오세요. 오늘 좀 있어요? 어때요? 오늘은 좀 있어요. 아, 좀 있어요? 네. 오늘 좀 많아요. 네, 잘 쓸게요. 매번 주셔서 감사해요. 네. 오늘도 잘 활용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네. 수년 전부터 이렇게 버려지는 커피 찌꺼기를 재활용해 새로운 공예품으로 만든다는 박종숙 씨. 그에게 커피 찌꺼기는 더 이상 쓰레기가 아닙니다. 제가 커피를 즐겨 마시고 좋아하는 1인으로서 이 커피 찌꺼기로 만든 작품을 보고 처음에 저도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한번 배워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커피 클레이 공예가 지구 환경을 지키는 그런 업사이클 공예라기에 제가 바로 배우게 됐고 또 전문 과정을 취득하게 됐습니다. 사실상 커피 찌꺼기는 생활 폐기물로 분류돼 종량제 봉투에 담아 매립 소각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많은 세금이 들어갑니다. 박종숙 씨는 커피 찌꺼기를 활용해 다양한 공예품을 만들고 있는데요. 오늘 이곳에서 특별한 수업이 열립니다. 안녕하세요. 커피숍에서 받아온 커피 찌꺼기를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건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거 커피 찌꺼기를 가지고 온 거를 건조한 거를 지금 불순물을 거르기 위해서 이렇게 체에 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채소에서 추출한 접착제를 섞어주면 점성이 생겨 공예가 가능한 단단한 점토로 완성됩니다. 버리는데 수백억이 들지만 잘 쓰면 친환경 자원이 되는 커피 찌꺼기는 박종숙 씨의 손길을 거쳐 새롭게 재탄생됩니다. 점토를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기기가 동원됩니다. 이른바 커피 트레인이라고 불리는 이 장비는 하루에 1000개 정도의 점토를 만들 수 있을 만큼 커피 점토의 대량화를 위해 개발되었는데요. 그 덕에 다양한 곳에서 커피 점토를 찾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커피밭 공예를 체험하려는 사람들로 이곳에서도 다양한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쪽에 앉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 찌꺼기로 공예를 만들 거예요. 가루와 반죽하고 우리 손으로 직접 만져보면서 체험 한번 해볼게요. 그날 오후 아이들이 공방을 찾아왔습니다. 흔히 볼 수 없었던 커피 찌꺼기를 손으로 직접 만지는 아이들. 점토로 만드는 과정이 마냥 신기하기만 합니다. 선생님의 도움으로 커피 트레인도 움직여 봅니다.
묵직한 기계에 커피 찌꺼기를 넣자 단단한 점토가 금세 만들어지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커피 점토는 다양한 공예품으로 변신하게 됩니다. 자, 끝까지 꾹 눌러서 자, 위에 거 한번 눌러주고 바깥 거 빼고 이쁘게 됐네. 아이들의 고운 손길로 다양한 작품이 만들어집니다. 그 지구 온난화 알아나면서 그걸 만들면서 이제 천천히 알아보니까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다음에 또 이런 거 있으면 또 하고 싶어요? 네, 하고 싶어요. 전 제일 중요한 게 자연을 아이들에게 접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쉬는 날 밖에 나가는 주의라, 그래서 이런 행사가 오늘 딱 있어서 너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 손으로 빚어낸 점토에 알록달록 색색의 옷이 입혀집니다. 생각을 바꾸면 쓰레기도 작품이 된다는 사실. 오늘 체험을 통해 우리 아이들도 쓰레기를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달라졌을 것 같죠? 버려진 커피 찌꺼기는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자연을 아프게 하지만 재활용된 커피 찌꺼기는 모두에게 특별한 작품이 되는데요. 버려지는 것에서 새로운 가치를 찾는 현장. 커피 찌꺼기를 자원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지금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경력단절 여성들, 그다음에 또 환경에 관심이 있는 분들,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들, 또 뭐 돌봄 선생님들, 방과후 선생님들 이런 분들이 지금은 현재 환경이 필환경 시대니까 아이들한테 환경 교육을 어떻게 재밌게 할 수 있을지 그걸 배우러 오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고요. 버려지는 거에 대해서 업사이클링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이 관심을 갖고 그다음에 미래의 직업들이 이제 탄생을 하는데 그것이 업사이클 지도사 강사뿐만 아니라 환경운동가, 그다음에 업사이클 디자이너, 거기에다가 우리가 사장님도 될 수 있죠. 업사이클링 기업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알 수 없는 환경하고 관련돼 있는 직업들이 이제 계속 나올 거예요. 누굴 통해서? 아이들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업사이클링에 대한 가치는 기본적으로 이거는 누구든지 다 한 번씩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환영받지 못했던 커피 찌꺼기가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관심 속에 다양한 쓰임새를 갖고 다시 태어나고 있는데요. 커피 점토로 만들어진 화분과 연필, 친환경 벽돌 등 다양한 제품이 우리 생활 곳곳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버려지는 즉시 땅을 오염시키고 환경을 아프게 했던 커피 찌꺼기가 훌륭한 자원이 되고 있는데요. 커피 한 잔이 남긴 놀라운 변화, 함께 동참해 보는 건 어떨까요? 먼저는 이 환경을 생각하는 작은 움직임이 나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되고 모두가 되는 이 마중물처럼 파급력 있는 좀 영향력이 있는 업사이클 공예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가치 소비를 충분히 만족시키니 대중들도 이 업사이클 공예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업사이클링 열풍에 동참하는 또 다른 이들이 있습니다. 햇살 좋은 주말 오후, 천안의 한 하천에 아이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른바 오늘이 줍깅데이랍니다. 천안에서 업사이클링 공방을 운영하는 현은숙 씨는 때때로 아이들과 함께 줍깅을 하러 나옵니다. 하천 곳곳에는 크고 작은 생활 속 쓰레기가 버려져 있는데요. 아이들과 함께 30분 남짓 줍깅을 하고 나면 어느새 20리터 쓰레기 봉투가 다양한 쓰레기로 가득 찹니다. 줍기하고 있어요. 담배꽁초와 플라스틱이 많이 보여요. 약간 보기 좀 안 좋고 환경이 약간 나빠지는 것 같아서 약간 속상했습니다. 힘들긴 한데 주우면서 약간 행복감이 쌓이는 것 같아요.
현은숙 씨는 이렇게 경험하고 부딪히며 배우는 환경교육이 더 가치 있다고 믿고 있는데요. 지구의 미래를 이끌 우리 아이들에게 자연의 소중함과 업사이클링의 의미를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물을 좀 아껴 쓴다거나 또는 쓰레기 분리 배출을 잘한다거나 이렇게 그냥 일상에서 제가 소소하게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실천해 왔던 평범한 사람이었는데요. 제가 공방을 운영하기 전에 유치원 교사를 했었어요. 주기적으로 아이들과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교육을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줄 거리들을 찾으면서 점점 환경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더 많이 알게 되었고 또 아이들이 교육을 통해서 조금씩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실천하려는 움직임을 보면서 조금 더 제가 가까이 다가가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현은숙 씨는 다양한 환경교육을 통해 다음 세대를 위해 어떻게 자연과 공존하고 자연을 지키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배울 수 있었다는데요. 그 결과 지속가능한 업사이클링을 고민하게 되었고 아이들을 위한 공방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현은숙 씨의 10평 남짓 작은 공방에서는 다양한 업사이클링 작품을 만날 수 있는데요. 자원 재생을 넘어 쓰레기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업사이클링을 통해 그녀는 지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양말목으로 다양한 업사이클링 수업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양말목은 부드럽고 신축성이 좋아 아이들도 다루기 쉬워 훌륭한 업사이클링 재료가 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유치원에 다닐 때는 선생님 말씀을 굉장히 잘 들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쓰레기 버리면 안 돼, 물 아껴 써야 돼 라고 이야기해주면 아이들은 스펀지처럼 굉장히 잘 빨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유치원을 졸업하고 제가 초등학교에 간 친구들을 만났을 때 길거리에서 그냥 과자 봉지 버리고 아이스크림 봉지 버리는 거를 여러 차례 목격했어요. 그래서 참 지속적으로 아이들에게 환경에 대해서 어른들이 교육을 해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양말목 수업이나 또는 업사이클링 공예 수업을 나갈 때면 간단하게라도 아이들에게 꼭 환경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우리 갖고 다니려면 되게 불편하잖아. 네.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랑 같이 우리가 갖고 다니는 텀블러 담는 텀블러 가방 만들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학교 다닐 때도 갖고 다닐 수 있고요. 우리 간단하게 집 앞에 나갈 때도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게 만들 건데 선생님처럼 이렇게 짧게 손잡이 잡아도 되고 아니면 길게 어깨에 멜 수 있는 거 하고 싶은 친구는 길게 끈을 달면 되니까 그거는 자유롭게 만들면 돼. 알겠나요? 네. 양말목은 양말이 생산되는 과정에서 버려지는 대량의 산업 폐기물인데요. 하지만 양말 소재의 특성상 부드럽고 신축성이 좋아 방석, 가방, 컵받침 등 다양한 생활 속 소품으로 재탄생됩니다. 매듭법만 익히면 누구나 쉽게 원하는 작품을 만들 수 있는데요. 아이들도 부지런히 손을 움직여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가방을 완성해 갑니다. 텀블러가 멋진 옷을 입으니 더 특별해진 것 같죠? 자, 얘들아, 우리 텀블러 가방 다 만들었는데 한번 보여줄까요? 보여줘 보세요. 오, 와, 신기해. 우리 다 똑같은 것 같다 했는데 모양이 다 달라, 그치? 자, 우리 짧은 시간 동안 이거 만들었는데 어땠어? 재밌었어요. 자, 우리 일회용 사용하지 말고 텀블러 많이 많이 사용하면 좋겠어요. 알겠지요? 네. 고생했어요, 친구들. 와. 처음에 할 때 선생님이 처음부터 잘 가르쳐 주셔서 어려운 건 딱히 없었습니다. 다 완성된 거 보니까 뿌듯하기도 하고 기분이 좋아요. 한 차례 쓰임을 다한 양말목에 가치를 불어넣자 특별한 작품으로 재탄생됐는데요. 버려지는 쓰레기에 쓰임과 가치를 더하고 새 생명을 불어넣는 업사이클링. 더 많은 이들이 함께 동참하기를 그녀는 꿈꾸고 있습니다. 어쨌든 공예를 제가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의 어떤
공방 공예를 하면서 가장 큰 목표는 뭐냐면 또 다른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쓰레기가 될 뻔한 것들에 새로운 쓰임을 주지만 그게 단순히 예쁜 것이 아니라 정말 쓸모있고 잘 사용해서 그 활용 가치가 높아지는 게 어떤 저희 그 공예의 목적이고 목표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것을 그냥 단순히 만들어보고 체험해보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이 공예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재활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공예가 단순히 예쁜 쓰레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버려질 뻔한 쓰레기를 통해서 새로운 쓰임을 얻게 되고 더 가치를 높여준다는 것을 인지시켜주고 싶습니다. 하천을 걸으면서 환경 지킴이로 활약한 오늘, 아이들 손에 마을이 환해졌습니다. 버려지는 쓰레기가 누군가의 손을 거치면 다시 쓰임을 얻게 된다는 마법 같은 업사이클링. 오늘 아이들 마음속에 환경을 사랑하는 작은 씨앗 하나가 자라지 않았을까요? 그 양치할 때 컵으로 그렇게 물을 담아서 하는 거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 보호 단체를 만들어서 공장의 매연 같은 거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걸 만들고 싶어요. 우리 함께 업사이클링해요. 일상이 소비로 가득 찬 시대. 그로 인해 쏟아지는 쓰레기는 지구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버려지는 쓰레기에 가치를 더해 새로운 쓰임을 만들어가는 업사이클링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는데요. 버려지는 것에서 가치를 찾는 사람들의 노력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미래 환경을 위해 업사이클링에 동참해 보는 건 어떨까요?